자기가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시민단체든 뭐든 다 고소, 고발, 뭐 변호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소왕이었죠. 고소, 고발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명령은 이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이 사천 논란이 또 정점을 딱 찍었죠. 활용점정입니다. 바로 김혜경의 보좌, 그러니까 김혜경을 수행하고 김혜경의 어떤 비서 역할을 했던, 언제? 대통령 경선 대선 시절에, 참 경선이 아니라 대선 시절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에게 공천을 줬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리하게 내리꽂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혜경을 보좌하면 공천도 주는구나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지요. 그러자 그런 논란이 일자 이재명이 직접 나섰습니다. 거의 부르르 뭐 화를 참아내면서 이 여자는 우리 아내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품격을 또다시 우리 다 드러낸 지점이다. 아무리 자기가 지금 쫄리고 있고 쫓기고 있고 그리고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서 불안할지라도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의 당직자였습니다. 이 여성은 그리고 자기 부인을 어쨌든 보좌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적인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여자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상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형수에게 그런 지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을 해대는 자의 품격이 고작 이런 것이죠. 자기의 그런 그 당의 당직자일수록 사람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그런 어떤 그런 이 호칭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여자라니요. 어쨌든 이 여자는 뭐 아내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직자, 언론들 모두 다 고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서 많이 본 장면이지요. 성남시장 시절에 딱 이랬습니다. 자기가 공격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시민단체든 뭐든 다 고소, 고발, 뭐 변호사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소왕이었죠. 고소, 고발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르르 떨면서요. 자, 어저께도 그래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 그런데 딱 어떤 순간이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내는 순간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 고발을 하자마자 사실 그건 최악의 악수거든요. 악수이자 하수이지요. 선거 기간에 나온 논평을 갖고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죠. 이재명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천이라고 한 적이 없나요? 뭐 사천이고 다 내리꽂았고 또 뭐 대통령실이 내리꽂았다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자기의 논리대로는 전부 다 가짜 뉴스고요. 자기의 논리대로라면 모두 다 고소 고발감입니다. 이제 고소 고발이 난무하겠지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무관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 권향엽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보좌를 했던 사람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자기는 수행한 사실이 없다. 홍보를 담당했던 부실장에 불과하고 부실장은 4명 중에 1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거짓인 게 하룻밤도 안 지나서 드러났지요. 자, 자기는 비서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조직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대위의 조직도인데요. 그 중에서 보시죠. 비서실입니다. 비서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수행실장, 비서실장 오용훈, 수행실장 한준호, 배우자 실장 이해식, 그 밑에 배우자 부실장이라고 돼 있죠. 정은혜, 권양엽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비서실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에 소속돼 있으면 비서라고 불리는 게 맞지요? 분명히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천을 줘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비서가 증거가 있습니다. 비서실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권향엽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루도 안 지나서 다 권향엽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나는 홍보만 했지 따라다니거나 수행하거나 현장에 있지 않았다. 권향엽이요. 아예 SNS에 다 박제를 했더군요.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권향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란만장했다? 왜 그러죠? 바로 2021년 12월 10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다 자기가 여기다 써낸 겁니다. 어떻게 써냈다고요?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를 거쳐 군인 휴게소를 들러 경주에 간 다음에 간담회 후에 신경주역에서 KTX로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 혼자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이날 바로 김혜경의 영남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했죠. 나의 오늘은 파란만장했어요. 대전 찍고 대구 상주 거쳐서 군이 가고 이렇게 바로 김혜경의 그 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워요. 여기서 이제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요. 6장을 찍는데, 어떤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의 모습도 찍습니다. 아마 관객석에 앉아있는 지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아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사진 설명처럼 자기가 달아요. 이건 무슨 뜻이죠? 현장에 자기가 있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고요. 아니, 이것만 있지 않아요. 지금 김혜경만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권향엽의 2022년 1월 1일자 SNS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배우자께서는 한강 노들섬에서 해맞이를 했습니다. 라고 이재명 부부가 노들섬에서 뒤 일출을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을 올립니다. 이거 권향엽이 찍었다는 겁니다. 왜요? 자,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진은 오른쪽 클릭해서 사진 정보를 보면 어디서 찍었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언제 찍었다도 다 나오고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고 현장에 없었다 이거 거짓말이고 수행하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이고 이 뭔가 거짓말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발 조치를 했는지 아마 고발을 오늘 했는지 불확실합니다만 어쨌든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맞고소가 바로 들어갑니다. 무슨 죄요? 무고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 무고죄로 해서 굉장히 중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석이 되는,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면 손을 어떻게 자른다든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런 어떤 남에게 눈에 해를 가하면 자신의 눈에도 상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기억을 합니다만 정확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1조 1항은 죄도 없는 남을, 헐뜯기 위해서 고소를 했을 때 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물에 빠져서 죽인다. 이런 식의 어떤 아주 엄벌에 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함무라비 시절에도 무고죄는 가장 큰 1조 1항에 들어갈 만큼 가장 큰 중형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금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